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저는 참으로 우리나라가 한심한 위치에 놓인 게 최근에 벌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 청와대나 국방부의 대응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뭘 쏘면은 우리 국방부나 합참은 다 틀려요. 지금까지 나온 게 무슨 단거리 유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방사포라고 하고,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또 이건 변형된 방사포라고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슨 남북한 간의 미사일 퀴즈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내놓는 답마다 죄다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심하다는 것인지 스스로 신형 방사포의 재원까지를 공개했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장학 퀴즈도 아니고, 북한이 뭘 쏘면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합참은 내놓는 답마다 오답이야. 이거 예를 들면 수능에서 빵점 맞은 거랑 똑같아요. 지금 빵점 맞기도 힘들죠. 만점 맞기도 힘들지만 저는 만점 맞는 것보다 빵점 맞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지선다면 1, 2, 3, 4니까 뭐 하나 찍어갖고 3으로 내리서도 25점은 맞는데, 빵점이라는 거는 그냥 답마다 교묘하게 다 피해가는 게 빵점이잖아요. 북한이 발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특징은 고도가 25에서 30km 낮게 깔려서 비행하고 변칙 기동을 한대요. 변칙적으로. 왜?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탄두의 위력은 KN-09 300mm 대구경 방사포보다 폭발력이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계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사포하고 미사일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하고 합참은.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을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보고 있겠죠. 쟤네들이 이번에 또 어떤 오답을 내놓나. 근데 내놓는 답마다 땡! 그러니까 둘이서 슬그머니 미소 짓고 있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아베한테 미리 사전에 귀띔도 했대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쏠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게 단거리 미사일은 일본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한반도만 겨냥한 거니까 너희하고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아베가 알겠습니다 형님 이랬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귀띔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동맹이라고 그러지만 이미 이건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동맹이 아니죠. 미일 동맹만 살았고 한미 동맹도 없고 한일 동맹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뻔질나게 지금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서 방사포 모양까지 다 공개하고 사진까지 공개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올 들어서 북한이 6차례나 도발할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한 번도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다 어딘가 사라졌어요. 이렇다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이랬으면 벌써 탄핵 얘기 나왔겠죠.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나와. 지금 도발한 게 많아요. 또 얼마 되지도 않아.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불과 석 달 전에부터 지금까지 6차례. 석 달이면 90일, 6차례면 15일에 한 번씩이네요. 보름에 한 번씩 지금 도발하는 거예요. 북한이 평균. 며칠 만에 도발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 후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거듭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예 NSC에도 참가 안 해. 그리고 제주도 갔다 한 주민의 사진에 걸려갖고 급거 상경하는가 하면 뭐 자식은 어디, 지금 딸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아들은 또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죠. 좀 뭐 요새 또 뭐 SNS인가 뭐 페이스북이 개통했더니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또 뭐 댓글 달아주고 어디 가서 뭐 하시는 건지 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만은 생중계까지 하면서 흥분하고 일본에 지지 않겠다. 정작 지금 해야 될 얘기는 북한에 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상전이 돼버렸어요. 쏘고 싶은 대로 다 쏘고 한국군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답까지 가르쳐줘. 아유 좀 이거 너희들 안타깝다. 참 보기 안타까워. 그럼 우리나라 군이 원래 무능해서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군이 이렇지 않았죠. 우리나라 군이 2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각종 도발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만 해도 도발 원점을 타격하기 직전까지 가는 강경함을 보임으로써 김정은이가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 몇 번 연출됐는데 지금은 아예 지 멋대로 막 쏴요. 대통령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속으로 김정은은 쟤는 이제 나한테 꼬리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에 예속됐을까? 종속됐을까? 북한에 굴복했을까? 이것은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한 번만 더 도발을 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걸 하겠다. 해야 되는데 모습도 안 보이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름도 못 지어서 홍길동이라고 그러죠. 홍길동 작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길동이 뭐예요? 서자로 태어나서 홍판사의 이름도 못 불러보고 아버지라고도 못 불러보는 게 홍길동 아니에요? 그 전남 장성에 가면은 그 홍길동 무슨 뭐 이상한 세트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되게 무서워요. 사람도 없는데 가면 인형만 덜렁 곳곳에 있어갖고 인형도 좀 아까 괴기스럽게 만들어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길동이 홍판사한테 냉대받는 그 장면도 그 인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넓은데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갖고 약간 기괴한 이런 남양 특집 즐기시는 분들 거기 가시면 더위가 싹 가라앉을 거예요. 바로 우리 지금 이 한미연합훈련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을지 포커스 가디안 훈련이라든가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이름도 안 지어. 왜? 북한이 싫어할까봐. 그러니까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그에 복종해야 되는 것을 최고의 규율로 하는 우리 군은 대통령부터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니까 군인들도 단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강군이라도 장군이 허약해지면 그 순간 약졸로 변해버리죠. 있는 기계 없는 기계 다 동원해서 찾아볼 생각도 안 하니까 맨날 오답 틀리고 오답이나 내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야 쟤들 좀 가르쳐줘라. 저 방사파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구분 못하는 좀 무식한 놈들에게 좀 가르쳐줘라. 해갖고 북한이 아예 신형 방사포의 재원까지 공개하는 사태가 생겼어요. 야 진짜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망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살아생전에 눈으로 목도하기는 진짜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을 받아보는 나이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2년 몇 개월 만에 거덜이 나도 이렇게 완전히 거덜이 나는가. 이렇게 초스피드로 거덜내는 능력도 참 능력은 능력이에요. 나쁜 능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북한을 가장 잘 다룬 대통령은 두 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뭐 개전 초기에
서울 시민들을 남기고 홀로 뭐 피신을 했다. 이거를 되게 비겁한 행동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단견이에요. 제가 IMF 때 상황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당시에 김석동 씨가 재경부 외환금융과장인가 하면서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보유고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때 썼으면 특종이죠. 근데 특종은 특종인데 나라를 망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썼습니다. 딱 보니까 신문 방송에 보도되던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김석동 과장. 나중에 무슨 금융위원장인가 뭘 지냈죠. 지금은 유라시아 뭐 다니면서 무슨 견문기 쓰고 있고. 아니 그런데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왜 우리 국민들한테는 더 많다고 발표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하신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알거지라고 자인을 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 그때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어디 가서 돈 빌릴 때 저 알거지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아 우리 그래도 이 정도 있으니까 좀 이거 해서라도 좀 해주세요. 해갖고 차관 받아갖고 살아났잖아요. 물론 전 국민도 뭐 금반지니 뭐 그 금목걸이니 다 갖다 바쳤지만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6월 27일 날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청와대에 그때 경무대였죠. 경무대에 때 잡혔으면 전쟁은 3일 만에 끝나는 거죠. 국군 총사령관이 체포되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그날로 그냥 3일 만에 나라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신한 걸 가지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갔다? 그러면 국민에게 다 알려요? 전쟁 중에? 다 도망갑시다 그러도 더 큰 혼란이 일어나죠. 물론 그 와중에 실수들은 많았죠. 예를 들어서 한강 철교를 폭파할 때 애꿎은 민간인들이 뭐 많이 죽거나 다친다든가 이런 류의 이제 그 실책들은 있었지만 국군 총사령관이 어떤 이 전쟁에서 피신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비겁하다고 합니까? 그러면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나 유비나 무슨 손권은 후퇴한 적이 없습니까? 매년 진격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그때 북한에 의해서 엄청나게 열세였던 군사력이 열세였던 나라를 그래도 유엔군을 끌어들이고 그 와중에 전력을 증강시켜서 마침내는 한국군의 무장에도 성공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쾌거까지 일으켜서 미국이 자동적으로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끌려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해안을 가진 분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또 어땠습니까? 그분이 초기에 내세웠던 그 구호를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싸우면서 건설하자. 유명한 얘기죠. 싸우면서 건설하자. 북한하고 싸우면서 그때는 북한군의 도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때입니다. 무슨 막 68년에 보면 100몇십 명씩 무장가점 내려오고 그 울진 삼척에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심심하면 막 그 간첩들이 등장하고 그랬죠. 심지어 청와대 공격하려고 김신조 일당이 넘어오기도 하고 어마어마했죠. 싸우면서 건설하자. 결국 성공했잖아요. 건설도 하고 싸움에서도 저희가 이기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 판문점에서 미류나무 절단하던 미군 병사들을 북한군이 때려 죽였을 때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그러자 김일성이가 주춤해갖고 깨갱해버렸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니까 북한이 깨갱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북한하고 남북 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아예 우리 군의 정신 무장까지 다 해체를 시켜놔서 군은 60만이 있는지 55만이 있는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뭐 변동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군은 그냥 허우대만 멀쩡하고 뇌 구조는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지 아니면 우리의 동지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뭐 쐈다 하면 다 틀리잖아요.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이건 진짜 제가 보면 미사일 퀴즈는 하나의 블랙 코미디. 코미디는 코미디인데 슬픈 코미디예요. 차마 보고 웃을 수도 없는 코미디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그 기계 있고 배는 고파도 눈빛이 바짝바짝거리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하던 불과 3, 40년 전에 그랬던 민족이 2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까? 야, 진짜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 기둥뿌리까지 썩어버린다더니 2년 3개월 동안 한 얘기를 온통 쓸데없는 과거 역사에 가야서부터 지금 저기 죽창가까지 아주 레파토리도 뻔해요. 새로운 얘기도 없어. 창의적이지가 않아. 차라리 제가 모르는 비화라도 얘기해주면 제가 그런 얘기가 있었나 한번 찾아볼 텐데 다 그 상황에 따라 틀린 얘기해. 서희 장군의 무슨談判요? 서희 때는 명분도 있었고 우리나라 군사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소선영이지 소배합의가 와서 우리한테 강동 주고 돌아간 거지. 그 지금 우리랑 상황이 같습니까? 꼭 고시 준비할 때 그저 한국사 공부하는 수준의 얘기들만 늘어놓고 있으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제 김정은이는 한국은 거의 자기 손아귀에 한 85%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를 하기 위해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저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핵심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1차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몇몇 보수 언론들이겠죠. 그런데 몇몇 보수 언론들의 태도도 지금 바뀌고 있죠. 왜? 촛불 집회 때 하도 뒤어봤으니까 저런 그 내막이 다 알아고 짐작이 다 가요. 그때처럼 했다가는 이제 아주 진짜 망할지도 모르니까 어정쩡한 태도로 변신하기 시작하죠. 저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역시 독자 여러분, 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신지 이렇게 논조가 바뀌더라 어쩌더라. 그 과거의 악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악몽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보수를 자처하고 애국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동료가 위기에 처한 주머니를 열지 않더라도 차라리 말이라도 힘을 실어줘야 돼요. 주머니까지 열어서 도와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도와서 너와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그래도 몇 안 되는 친구다. 같이 우리가 맞서자.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수는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전통이 없어요. 누구 하나가 그냥 나가서 총알바지를 죽으면 다 잊어버려. 그 사람의 공로가 뭐고 왜 제가 저러다 죽었는지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앞서서 나간 사람만 손해야. 이런 전통이 남아있으니까 보수 언론들도 학습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또 나갔다가 또 저놈들 와갖고 촛불 질러대고 난리치겠구나 하니까 변하는 거죠. 그 상황이 짐작이 안 가십니까? 저는 딱 보니까 알겠던데. 김정은이가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 촛불 집회로 와서 무슨 종로 무슨 어디서 소녀의 상 앞에서 몰고 왔다가 광화문에 신문사들을 많잖아요. 가서 협박치고 이러면 이제 움츠러들겠죠. 그걸 마지막으로 제압하면 김정은의 앞길에는 거칠 것이 없겠죠. 왜? 한미일 동맹은 이미 붕괴되기 직전이고 북중로 연합은 갈수록 강성해지고 한국은 자주적인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촛불에다 달고 나가서 옛날 얘기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군은 목표물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우리 군이 보란듯이 북한이 신형 방사포 제형까지 공개. 바로 옆에 기사는 트럼프가 북한 도발 용인 의중을 아베에게 전달해 양해구였다. 근데 북한이 올 들어 6차례 도발했는데 문 대통령 주재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제로였다. 이 세 기사 자체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감정 좀 누기세요. 보면은 매번 욕설 댓글 다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참고 있는데 그게 나라 구하는 애국이 아니에요. 자기 성질 푸는 거지.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뉴스나 뉴스 뒤에 가려진 새로운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각, 시야,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 그리고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중에 한 4만 5천 원 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그러면 구독자 구걸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는 이런 말 잘 드리지도 못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널리 퍼날리기 좀 해주시고요. 진짜 TV의 몇몇 기사들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고수준의 높은 퀄리티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일수록 조회수가 낮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뭐 전부 전문가일 리도 없고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듣다가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도 있고,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 기사에 좀 접근하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이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이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진짜 TV와 저를 비롯해서 함께하는 후배 기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